음,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 번째 수요일에 걸쳐서 매달 수요일 오후에 1시부터 2시까지 신경병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명, 귀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명 외에도 신경과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평생을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경험입니다. 개원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돼서 아직 개원간 아주 초짜예요. 근데 대학병원에서 한 40년 정도 있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서로 의견 나누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원체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무슨 일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오전에 열심히 진료한 동안에 감기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감기 조심하도록 하시고, 오늘 제일 주제는 귀울림, 이명입니다. 이명. 귀가 운다. 귀가 운다. 이게 무슨 병일까 싶지만 귀에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귀에 원하지 않는 소리. 그래서 이명이라는 이 병은 참 어떤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어도 가만히 있는 귀 속이나 머릿속에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삭삭, 사글사글, 팍팍팍 소리가 난다. 참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남들은 몰라요. 본인만 괴롭다. 이 귀울림은 힘들지요. 어디 병이 있으면은, 제가 의사생활을 수십 년 하는 동안에 병이 있으면은 뭔가 드러나서 당신은 무슨 병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없이 본인만 괴로우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명 있는 사람들은 되게 짜증스러워요. 짜증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귀에 무슨 큰 병이 있어가지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귀울림에 대해서 하나씩 문제 풀어나가겠습니다. 벌써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오래전에 나이트클럽에 많이 가서 귀가 가는 기가 먹었습니다. 아이고, 참 골치가 아프네요. 그래서 약한 청력 회복시키는 방법. 일단은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을 봐서는 많이 시끄러운 데고 이런 데니까 사람 몸도 피곤하면 쉬는 같이 귀도 쉬는 것이 좋고, 청력 회복시키는 방법은 시끄러운 음악, 핸드폰 옆에 끼고 하루 종일 사는 거, 이어폰 끼고 사는 거, 이런 거 피해야 돼요. 고막도 계속 고막이 이렇게 북이라 생각하면 돼요. 북을 계속 쓰면 북이 찢어져요. 그래, 북을 시도를 하려고 하면 가벼운 큰 북채보다는 작은 북채로 치는 게 좋을 것이고, 한 번씩 가다 귀를 씌워줘야 되고, 귀를 찜질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핸드폰 끼고 헤드세트 끼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걸 귀도 피곤하면 쉬어줘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피곤하면 우리 몸이 되게 피곤하면 쉬는 같이 귀도 쉬어줘야 돼요. 수시로 핸드폰 꺼놓고 귀를 쉬어주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따뜻한 찜질 해주고, 귀에다가 따뜻한 수건과 귀에 찜질 해주고, 귀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순환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고려하시고, 66세 되는 분이 몇 달 전부터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난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다. 이럴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원인이 있네요. 일단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피곤할 때 심하다. 이런 분이 대부분이지요. 특별한 원인도 잘 모르겠는데 귀에 소리가 난다. 그게 이명이에요. 귀 울림 소리, 소리가 찌직 소리, 무슨 오토바이 소리, 매미 소리, 기계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온갖 게 다 들려요. 그러면 이때는 일단 귀가 어떤지 이비인후과 내가 진찰을 해보고 보통 약을 쓰죠.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안 되면 신경과를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귀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비인후과 가니까 청력도 보고, 또 귀에 신경이 고막이 어떤지 보고 나서도 그렇게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다가 청신경도 봐야 되겠다, 이래서 신경과를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일단 가보시고, 귀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하면은 거의 하다 안 되면 신경과로 오세요. 신경과에는 또 신경과대로 여러 관리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귀를 중심으로 보지만 신경과는 귀부터 뇌까지 이 통로를 다 보기 때문에 좀 더 보는 면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 하시고, 대부분 귀에 소리가 나면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해서 요즘 또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약을 쓰는 것도 있고, 또 음식도 조절해야 돼요. 너무 짜운 음식 좀 피하는 게 좋고, 이명 있는 환자들은 또 커피 이런 거 많이 마시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또 이명이 더 심해져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스러우면 이명이 더 심해져요. 그걸 생각하고, 70대 되는 부인인데 양쪽 귀에 서로 다른 소리가 나는데 왼쪽은 삐, 오른쪽 쉬 소리가 나는데 있을 수 있죠. 우리 사람 몸이 우리 보면 눈 크기도 똑같지 않아요. 손 크기도 달라요. 입도 입꼬리가 똑같지 않아요. 콧구멍 크기도 달라요. 사람 몸이 얼른 보면 대칭 같아도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한쪽 사진을 찍고 한쪽 사진 찍어 맞춰보면은 사람 얼굴이 좀 이상해요. 저도 약간 대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양쪽 귀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는 사람이 많지만 이 구조에 따라서 청각과 청각 주변에 싸고 있는 혈관, 근육, 신경, 핏줄 이런 것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날 수 있어요. 다른 원인이 왜냐? 신체 구조는 똑같이 대칭이 100%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에 가까운 비대칭이에요. 똑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소리가 똑같이 안 날 수도 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임신 중기인데 왼쪽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난다. 대부분 어떤 임신이라든 큰 몸을 신체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임신이 되면 제일 먼저 몸 신체 구조가 다 바뀌죠. 많이 변화가 돼. 여자분들 같으면 체중도 엄청나게 늘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큰 원인이 있으면은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 큰 원인이 제거되고 나면 많이 호전이 되겠죠. 그래서 임신 중기 같으면 지금 한참 5개월, 6개월 되면 항상 몸이 지금부터 체중도 붓고 아기도 크기 때문에 더구나 임신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부터 체중이 붓고 혈액순환이 되고 아기한테 영향이 가야 되고 신체로 봐서는 큰 혼란을 겪는 시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 문제가 이제 나라가 대통령이 딱 서고 모든 게 안정이 되고 나면은 많은 문제가 안 좋아지겠어요. 쉽게 비교하자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임신 중에 신경통이 왔다, 저리다,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사람들도 임신을 해가 출산을 잘 하고 나면은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에서는. 그래서 임신 중에 함부로 약도 쓸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조심한다고 해도 저는 되도록 임신 중에 약을 안 권합니다. 그 때문에 건강한 아기를 낳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그게 임신 때 생긴 문제는 임신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많이 호전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청력이 약해졌을 때 진료 방법을, 청력이 약해진다는 게 난청 아닌 난청, 경도 난청이죠. 심한 경우가 되면 귀가 완전 먹어서 오늘 오전에 진료할 때 뭐 젊은 분이 선천적으로 양쪽 귀에 다 보청기를 하고 갔다 왔더라고. 안 되는 이런 사람은 문제지만 뭐 시끄러운데 많이 가서 하고 나서 귀가 청력이 약해졌을 때 이거는 아까 말하던 어떤 청력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원인은 되도록 없애고 그다음 찜질도 해주고 또 이런 청력에 약해졌을 때 도움 주는 약도 쓰고 대부분 수술할 문제는 아니겠죠. 약을 쓰고 이명 있으면 일단 그 청력 검사를 해보세요. 이게 고도 난청인지 중도 난청인지 아니면 난청 일으키는 원인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일단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를 검사를 해보세요. 청력 검사 그 위험한 검사는 아니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이 들면 청력이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비인후과를 가서 고막 기능과 청력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보고 나서 그러면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처방해 줄 겁니다. 쓰다가 안 되면 보통 신경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순히 청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자. 벌써 귀가 좀 먹었단 말, 청력이 좀 약해졌단 말은 벌써 귀가 많이 피곤해졌는 게 오래 갔다 이 말이에요. 하루 나이트 클럽 갔다 왔다고 바로 귀가 저리되는 게 없지요. 여러 번 소음에 북을 예를 들면 북을 계속 치면은 이거 북 찢어져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북을 쉬고 북
북면을 다시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청력이 약해졌을 때 진료 방법은 일단 이비인후과,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 한번 해보라. 해보고 나서 이 난청이 있나 없나,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고도냐 중도냐 경도냐 먼저 확인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질문이 이명이나 이석증은 평생 갖고 아니요. 이명은 오래 가지만 이석증은 우리가 보통 이 양성 돌발성 어지럼증에 갑자기 팽 돌고 토하고 난리가 나고, 조금 전에 그런 환자 왔다 갔는데 43세 여자가 청소 일을 하다가 갑자기 팽 돌았어. 뭐. 그래서 왔다 갔는데 그게 이석증이에요. 이석증은 원래부터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재발하지. 평형 기능이 약한 사람은 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자극이 잘못되면은 우리 뭐 조금 되면은 머리가 팽 돌고 하겠죠. 이석증 평생 갖고 가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명은 이석증보다 훨씬 오래 가요. 이명은 이명 때문에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 이비인후과도 가고 뭐 또 유명한 한의원도 가고 뭐 다 하다가 신경과에 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보통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보니까 그냥 평생 자기 몸에 붙이고 살아라 이런 얘기 듣고 온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또 신경과대로 또 조치할 게 있으니까 이비인후과 가보시고 안 되면 신경과를 오세요. 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명은 오래 가는 병이지만 이석증은 평생 갖고 가는 병은 아닙니다. 그건 얘기할 수 있고, 토요일부터 전등에서 들리는 새 소리가 자꾸 들려서 이비인후과 같은 청력검사 정상이 난데 신경과를 오시면 돼요. 이비인후과 살 거 없다고 하면 신경과를 오시면 됩니다. 이 신경과는 청신경과 주변의 기능을 보기 때문에 오세요. 오시면은 그 신경과에서는 신경과대로,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건 우선 고막 기능과 청력 검사하고 현재 뭐 중이염이 있는지, 무슨 그런 난청이 될 만한 귀지가 너무 많다든지 그리고 보는 상황이고, 그게 끝이 나고 나면 이비인후과도 별로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럼 다음은 신경과밖에 없어요. 갈 데가. 신경과로 오시면 돼요. 스트레스 혈압이 138 나오는데 관리 있을까요? 혈압이 138까지 많은 높은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혈압을 재면 수축 혈압이 120, 30, 밑에 혈압이 한 80 전후 되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나서 혈압이 138이라고 하는 건 조금 올라가 있네요. 이런 정도 같으면. 그래서 스트레스 혈압이 올라가는데 우리 영광이 되겠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암도 스트레스고, 무슨 두통도 스트레스고, 뭐 소화불량도 스트레스고, 스트레스가 다 여러 병의 가장 처음이니까 혈압이 138 같으면 한번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몇 번을 재보면 돼요. 그러다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차차 좋아지고 나면 혈압이 정상이 되면 뭐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 스트레스 혈압 올라가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이 해결이 되고 나면 많이 좋아져요. 또 59세 여성인데 갱년기 시작 7년 전부터 이명이 생겼는데 여러 스트레스 많아지고 이명이 더 심해졌다. 이비인후과에서 정상이라고 하는데 여러 군데 말하는 소리 잘 안 들리고 신경과를 오면 되겠네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주로 수술을 한 쪽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요. 이비인후과 마이너스 작은 수술, 귀 수술, 고막 수술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는데, 수술할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뭐 이뇨제나 무슨 이런 소금기 줄이라고 약 좀 쓰다가 대부분 안 되면 보통 달고 그냥 몸에 붙이고 살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과에 오세요. 신경과에 오시면 됩니다. 또 같은 문제를 보고도 의사마다 조금 보는 면이 달라지겠죠. 우리 같은 어떤 병을 보고도 이 사람은 이런 병을 코끼리 다리를 볼 때 어떤 사람 다리만 보지, 어떤 사람 꼬리만 보고, 어떤 사람 몸통을 보고 하는 것 같이 보는 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비인후과에서 별 조치를 할 게 없다고 하면은 신경과에 오세요. 오시면은 그 맞춰가 약을 쓸 게 또 있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귀에 소리가 나는데 스트레스가 피곤할 때 인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고, 어제도 갑자기 안면마비 환자가 줄줄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다 보니까 피곤, 사업 실패,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나니까 마비가 오더라고요. 안면마비가 스트레스 얼마나 바로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피곤한 면역이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있고 30대인데 오른쪽 귀는 고도 난청이고 왼쪽 귀는 경도 난청이다. 걱정입니다. 이석증 이명이 재발되는 것 같아요. 치료할 때만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석증 같으면 머리 이석증 정복술 돌리기도 하고 약을 쓰고 하는데 이분은 벌써 양쪽 귀가 30대인데 오른쪽 귀는 고도 난청이고 왼쪽 경도 난청이다. 이때는 귀를 잘 예지중지해야 됩니다. 귀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아주 아까 질문 중에 많이 시끄러운 소리, 하루 종일 핸드폰 끼고서 하는 거, 유튜브 하루 종일 보는 거 이런 게 전부 귀를 피곤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차가 나왔는데도 일반 개인이 사는 경우는 것도 1년에 뭐 10,000km, 20,000km 뛰는 것도 그 차가 영업용 기사한테 팔렸다 하면 20만, 30만 킬로를 뛸 거예요, 1년에. 그럼 결국 몇 년에 차를 폐차한단 말이에요. 같은 인간의 기능은, 인간은 어떤 몸을 쓸만치 갖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쓰면, 전력도 과도하게 쓰면 사람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귀도 계속 자극이 계속 들어가면 지칩니다. 지치면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계속 귀가 잘 안 들리고 피곤하다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서 하는 사람, 제가 봐서는 그건 피하는 게 좋아요. 귀도 쉬어야 돼요. 우리 잘 때 자는 게 쉬는 거 아니에요. 쉬고 쓸데없는 피로도 날리고 하루 종일 정리된 여러 가지 복합된 정보도 리세팅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자는 거 아니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귀가 앞으로 제일 귀를 쉽게 말해 애기가 운다고 애기 때린다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애기 울면은 애기를 달래야지. 뭐 사탕을 주든지 아니면 업어주든지 안아주든지 달래야 애기가 가만히 있지. 애기 운다고 막 때리기만 더 울 거 아니에요. 그 귀도 지금 아주 지쳐있는 피곤한 상태 같으면은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운 음악, 시끄러운 하루 종일 귀에 꽂고 이어폰 꽂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건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귀를 살려야 돼요. 피곤한 귀를 보듬어 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사업 문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나서 이명이 생긴 지 됐네요. 아이고 참 이거는 일단은 스트레스 심하게 받고 나서 이명이 생겼다. 귀에 오토바이 소리, 벌레 소리, 쇠 깎는 소리, 물 소리, 뭐 온갖 소리 다 들리죠. 바람 소리, 뭐 윙, 쏴 다 들립니다. 이런 거 약을 써야죠. 방법은 세상에 제가 의사를 40년 넘어 했지만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돼 있어요. 약을 먹으려 수술할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아니야, 두고 보든지. 근데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두고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뭔가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힘든 걸음을 하는데 수술할 문제가 아니면 약밖에 없습니다. 약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뭐 두 가지 길밖에 없으면 한 가지 길로 가야죠. 그래서 이명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뇌의 암으로, 정신계 종양으로 뭐 그런 문제 같으면은 수술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약으로 달래야 돼요. 약을 쓰는데 약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이명에 이 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명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면 항우울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불안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혈액순환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신경 안정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지 무조건 이명에는 무슨 컴퓨터 같이 뭐 딱 기계 찍어는 같이 그런 건 사람마다 달라요. 경우의 수가 너무 인간은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 보지만 인구 줄어 4,500만이 인구 줄었으니까 경우가 다 달라요. 애기부터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달라요. 그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AI 있으면 AI가 다 치료하면 될 것 같지만 사람 AI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만치 그 되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안 어렵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이 정말 사람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진짜 미칩니다. 왜냐?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밤 되면 미치겠다.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시끄러운데 몰라. 그렇지만 정말 힘드니까 이건 이럴 때는 수술할 문제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해야죠. 약물 치료를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어떤 사람 되게 짜게 먹는 사람이 짜게 먹고 커피 많이 마시고 이런 사람이 이명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럼 좀 식생활 습관도 좀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정리정돈 좀 해야 돼요. 생활을 좀 우리 세팅을 새로 좀 하는 거 리모델링 좀
좀 해야 돼요. 그것이 하는 역할이 의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 예를 들어 뭐 이비인후과에 별 게 없다고 하면은 신경과로 가서 한번 상의하세요. 상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인데 하면 의사들이 보고 이런 상태는 지금 봐서는 이런 약을 쓰자. 당신 생활 습관에서 이런 건 좀 조절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제 코멘트를 받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나요? 35세 여성인데 출산 이후 이명이 생겼는데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있다고 들었어요. 산후 이명 시간이 잘 좋아지는데 보통 산후 이명은 호르몬도 이제 변화가 아기를 키운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이 막 섞여가 이제 돌아가는데 아기를 놓고 나면은 이제 아기를 키우기 위한 많은 그런 전투력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기 때문에 제 느낌상에서는 보통 제 경험상에서는 뭐 어떤 큰 이벤트, 예를 들어 임신이나 여자한테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이벤트가 없어지고 나면은 대부분은 차차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다리가 뭐 임신하고 나서 체중이 붓고 나서 다리가 저려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체중이 한 임신 아주 또 덩치 큰 사람이 체중이 한 15kg, 20kg 부르니까 신경이 눌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를 잘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차차 다시 임신 전 상태가 돌아오니까 신경통이 좋아지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출산 후 이명이 생긴데 호르몬 변화 얘기했지만 산후 이명은 제 경험상에서는 차차 몸이 다시 연성 회복을 하면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60대 되는 분인데 이명이 심한 어지럼도 같이 오는데 어지럼증이 오면은 보통 이명이 있다 뭐 그런 얘기하면은 보통 메니에르 병도 그런 병 특히 청력이 떨어진다. 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지럽고 또 이명이 나고 청력이 떨어지면 보통 메니에르 병이라고 할 겁니다. 메니에르 병은 또 뭐 보통 약물로 그렇게 관리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명에 대해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명은 끝났다. 나는 아무 할 것이 없다. 근데 제 느낌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포기하고 평생 사는 거하고 뭔가를 해보기 위해 노력하는 거하고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무조건 나는 공부를 치워야 돼. 못해. 이거 하고 나는 지금 성적이 나쁘지만 좀 노력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는 사람하고 저는 어느 자체가 더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의사들이 좀 매정하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이명이죠. 평생 달고 사세요.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그래 느끼고 자기들은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뭔가라도 환자한테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환자한테 좋은 약이 있으면 권해줄 수 있고 생활 습관이 그러면은 좀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주고 그 해주는 게 좋지.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넌 학교 자퇴해라. 넌 학교 자퇴하고 저 어디 뭐 다른 길을 알아봐라. 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은 애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해도 자기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명은 치료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르고 사세요. 끝내세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A라는 약이 안 들어가면 B라는 약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D라는 약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생활 습관을 조금이나 변화시켜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저는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복잡하고 못 사니까 때려치워라. 이민 가자. 그래 할 사람이 대한민국 4,500만 몇 명 되겠어요. 아무리 뭐 외국 가는 게 쉬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한국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자. 트럼프 받아주지도 않으면 됐어요. 트럼프가 뭐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해결하는 노력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포기하세요. 딴 병원 가세요. 그냥 살아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하는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한테 오는 것이고 의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좀 자기가 모르는 환자 본인은 몰라도 의사가 보는 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의사는 밥 먹고 그것만 한 사람이니까. 또 저같이 뭐 수십 년 아니 만 시간의 법칙이 보통 3년이라 보는데 한 가지 일에 3년 하고 나면 조금 도가 튄다는데 40년 했으면 그거 안 받는 환자가 어떤 환자가 있겠어요. 아주 희귀한
증례 보거나 이런 거 외에는 뭐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이 환자한테는 여러 개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아니 하나라도 제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이명이 100이었는데 아니 70, 80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어제 왔는 환자는 발이 저려서 전국을 다닌 사람이에요. 발이 저려서. 그래서 약은 다 쓰고 있는데 제가 요런저런 운동 좀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요래 조금 코치를 했더니 자기 말로는 10%가 줄었다고. 자기 발 아픈 게 10% 줄었다고 좋아서 막 얼굴 웃으며 왔어요. 할아버지가. 자기 10%만 줄어도 발 저린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너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성적이 꼴등한 놈, 꼴찌하는 놈이 그래도 10등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꼴찌하는 놈 다 죽어야 되나? 너는 꼴찌니까 인생을 끝났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마다 사람마다 뭐 생각은 다르겠지만, 노력하는 사람, 인간의 생활을 갈 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활을 갈 때는 결국 생각해서 뭔가 궁즉통, 아주 궁하면 결국 통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인간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때까지 인류의 영장이, 이 세상의 영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안데르탈인 상태에서 머물다가 오늘 맘모스 못 잡아도 우리 다 죽자. 그랬으면 지금 인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이명 때문에 오는 사람 치고 웃으며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벌써 환자 들어올 때 짜증이 100단이 나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 가운데 이명 있는 사람이, 난청이 동반된 사람은 많은 거예요. 잘 안 들리지, 소리 나지, 밤마다 잠 못 자지, 짜증은 나지, 이렇게 온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올 때가 병원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어디 절에를 가겠나, 교회를 가겠나. 그러면은 당신은 이런 좀 고통받으면서 충분히 압니다. 왜냐? 그런 환자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런 문제에서 이렇게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명은 급성병은 잘 없어요. 대부분 만성적으로 가요. 보통 평생 달고 산다고 10년, 20년, 30년 있다 온 사람은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요즘 의학이 이래 발달하는 게 결국 뭐겠어요? 불편하면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또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A라는 이야기 듣지만 이 사람은 B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안 해보고 어떻게 포기를 하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에 노래 소리가 자꾸 들려서 신경이 그렇지만은 노래가 들려서 흥얼거릴 정도 괜찮은 거죠. 귀에 노래 소리가 자꾸 들려서 그렇지, 흥얼거릴 정도. 청력만 괜찮으면 문제 있겠어요. 청력. 이명하고 따라가는 게 난청입니다. 난청. 소리 나면서 안 들리면 이건 진짜 좀 헬렌키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귀에 이명이 있고 난청이 있었는데 MRI 찍어버리니까 청신경 종양이 생긴 사람도 봤어요. 청신경 그쪽에 종양이 있어갖고 요놈이 신경을 깔짝거려갖고 착소리 났다. 그런 사람 수술했어요. 수술. 드물지요. 청신경 종양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가끔 MRI 찍다 보면 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인간은 아주 약하지만 강한 동물이에요. 덩치는 고자보다 작지만은 머리는 고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같이 본인이 평소보다 못 느끼는 불편한 점이 있거든. 꼭 병원에 같이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런 문제로 길을 찾아가자. 그 의사가 해주는 일이니까 혼자 동네 아저씨, 슈퍼 주인, 여기 온갖 친척한 물어보고 다녀봐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 오래 했으면 오래 치료를 딜레이 시킬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거든. 이명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이비인후과 이미지고 해결 잘 안 되면 시가로 오세요. 보통 여기에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 현재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고, 그 다음에 허리와 어깨 통증이 있는데 MRI상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허리와 어깨 통증이 있는데 MRI 깨끗하다 하는 말은, MRI는 보는 게 뭐냐면 협착, 디스크, 무슨 신경을 꽉 누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있다 하는 결국 신경이 수술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약으로 주사로 보통 해결하는 경우예요. 수술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MRI 깨끗하다 하는 말은, MRI는 협착이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누르는 문제, 척추암이나 무슨 이런 척추 골절,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병이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환자는 괴로운데 원인이 왜 없겠어요? 원인이 수술할 원인은 아니다.
그럼 남은 게 뭐냐? 신경밖에 없어요. 신경과 혈액순환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혈액순환을 꼭 같이 봅니다. 신경과 혈관 같이 가는 거예요. 형제. 신경이 좋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경이 얼빵해지고 혈액순환이 얼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어깨도 결리고 이게 다 혈액순환 문제 아니에요. 혈액순환 신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수많은 병원을 다닌다 한의원은 침도 수도 없이 맞고 오는 사람은 제가 제 경험상 엄청 보는데 MRI 깨끗하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술할 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MRI 깨끗하단 말은 신경을 꾹 누르는 거, 신경을 꽉 압박하는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지 병이 없다 소리 아니에요. 이런 경우 신경과에 오시면 돼요. 보통 정형외과 통증과에 가서 많은 치료를 하고 오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 신경과에도 이런 환자들이 뭐 저는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뭐 오는 사람 환자 이런 거 봤어요. 그래서 MRI 찍어 깨끗하다 병이 없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세요. 이때 남아있는 건 신경과 혈액순환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낫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명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한데 소리를 그럼 일단은 이명이 막 있으면은 요새 뭐 화이트 노이즈 이런 게 백색 소음 이명을 잡는 거 이명을 소리로 이명을 잡는 거예요. 또 이명 재활 운동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타이머를 해놓고 라디오를 잔잔한 음악 같은 평소에 듣던 걸 좀 틀어놓으면은 소리가 좀 나아요. 소리가 이명이 좀 줄어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잠이 들고 나면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백색 소음이에요. 백색 소음. 소음을 도움을 주기 위한 소음이죠. 또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소음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약도 쓰고 그렇게 하고 저는 자기 전에 환자들한테 따뜻한 수건과 귀 찜질하고 마사지 좀 해주고 자기 전에 제발 유튜브 좀 너무 오래 보지 말고 귀를 막 피곤하게 유튜브 보면서 막 소리 듣고 특히 어제도 제가 지하철 타고 갔는데 노인분들이 경로석에 앉아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혼자 듣고 있는데 막 옆에 시끄러워 죽겠더라고요. 자기가 귀가 어두우니까 남한테 안 들린 줄 알고 유튜브를 자기 혼자 틀어놓고 무슨 뭐 엉뚱한 뭐 얘기를 마구 듣고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있는 사람은 전부터 짜증이 엄청 났죠. 나도 노인한테 말을 못하고 본인은 저리고 있는 거예요. 경로석에 앉아서 시끄러운 소리를 마구 듣고 앉아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는 길에 먹었어요. 귀가 어두우니까 자기가 안 들리니까 남들 안 들린 줄 알고 크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유튜브 좀 꺼놓고 귀 따뜻한 수건과 찜질도 해주고 만약에 불편한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으로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 뭐 트로트 시끄러운 거 이런 거 말고 좀 잔잔한 음악을 좀 틀어놓고 있으면은 좀 매스킹이 약간 가면을 쓰는 것 같죠. 좀 가려주면 그런 문제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일단은 이비인후과 청력 검사 해보세요. 왜냐하면 청력이 갈 때 이명 오는 사람 많아요. 귀가 갈 때, 난청이 올 때, 그때 이명이 느낀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이라는 게 다 들어오는데 100일 다 못 받아들이니까 오버되니까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보세요. 이비인후과가 가까이 없다면 신경과를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강박장애나 ADHD 신경점을 찾아야 했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같으면은 강박장애나 ADHD가 는 아마 소아 얘기 같은데 소아 같으면 이럴 때는 보통 요즘 뭐 오은영 박사가 예약을 한 몇 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까지는 안 가도 되고 소아 정신과를 가보는 게 좋겠어요. 소아 같으면은 소아 정신과 이런 데 가보면 좋을 것이고 또 아까 이명이 있는 분이 신경외과 이분은 허리 통증, 어깨 허리 통증 신경외과를 가도 모르겠다 하고 재활학을 간대 스트레칭 하고 한의원을 가고 이 얘기 들었죠. 그럼 신경과를 오시면 되죠. 신경외과는 수술 안 되니까 일단은 MRI 깨끗하니까 수술할 게 없으니까 별로 할 게 없고 재활학과를 가라고 하면 재활학과에서 운동하는 거 그거 따로 운동만 하지 한의원을 가도 뭐 추나 요법하고 이런 거 하겠죠. 신경과를 오시면 돼요. 신경과는 이런 환자를 보는 데입니다. 신경내과예요. 신경과가. 신경과에 오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옵니다. 딴 병원 갔다가 여러 병원 다니다 오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 신경과를 가시면 돼요.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다만 신경과를 가세요.
신경외과는 외자가 수술하는 데예요. 뉴로 서저리예요. 서저리. 수술. 그리고 MRI 깨끗하니까 수술할 게 없으니까 의사가 뭐 별 건드릴 게 없겠지. 재활학 관들 운동 가르쳐 주지 뭐 딴 게 있겠나요? 한의원 관들 어찌 추나요법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럼 신경과에 오시면 돼요. 답은 정해져 있네요. 그 다음에 70대 되는 분이 누우면은 심장 소리가 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MRI 하고 뭐 맥박 소리 나고 현재 불안증, 우울증. 신경외과에 해놨어요. 신경외과가 수술하시길 모야죠. 이 경우는 봐서는 지금 혈액순환제도 먹어도 안 되고 심장 소리가 나고 MRI 찍고 여러 검사를 해도 정상이고 귀혈관과 맥박 소리는 계속 나고 이런 분들 바로 이명 아니에요. 약도 쓰고 있고 그 신경외과를 예약해서 신경외과 수술을 할 문제인데 신경 예약해놔서 가보세요. 신경외과 가서 수술할 문제 있나 없나 보고 수술할 문제가 없다면 신경의사 손 안 댈 겁니다. 뭐 신경과를 가라든지 뭐 정신과를 가라든지 얘기하겠죠. 신경외과는 외자가 우리 외과 의사들은 제일 옛날에 배 째는 의사들 배 째고 뭐 수술하고 깊고 이런 의사들 아니에요. 신경외과는 주로 척추, 머리 수술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거 가면은 또 MRI 찍고 하겠죠. 찍어보고 수술 MRI 깨끗하고 하다고 하면 보통 뭐 신경과를 가세요. 아니면 다른 과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놨으면 같이 진료 받아 보시고 그 병원 안에서 또 안에서 의사끼리 이제 환자를 전과 시키는 건 뭐 쉬우니까 치료 받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질문이 뭐 오늘 엄청 많네요. 많고 지금 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힘든 병이라는 맞습니다. 만성적이고 힘든 병은 맞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노력해서 이거를 같이 뚫어보자. 이런 주의고 어떤 의사들은 뭐 포기하세요. 가서 의사들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명이 오는 거는 결국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겠죠. 청각 이 문제 그 다음에 청각 비청각 청각 외에 청각 혈관을 싸고 정신경을 싸고 있는 근육 혈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65세 되는 분인데 이석증은 어느 병원을 가야 하고 뭐 그건 이비인후과 와도 신경과에 와도 되고 편한 데 가세요.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될 겁니다. 이비인후과 있으면 이비인후과 가시고 이비인후과 없는 것 같으면 신경과로 가세요. 그럼 이비인후과가 요즘 신경 의사들이 대부분 다 어지럼증 있으면 도수 정복술을 다 하니까 이 돌을 제자리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비인후과 갔다 약 먹거나 자꾸 신경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 저번 이비인후과 갔다 오고 자꾸 오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없다면 신경과로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되고 이 청각이 참 문제죠. 노인성 난청 노인이 되면 소리가 가면서 이명이 따라 붙고 소음성 난청 아까 말했던 나이트클럽에 쾅쾅쾅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계 공장에 일을 했는데 귀가 갔다. 그 소음성 난청이죠. 또 메니에르병 뭐 중이염 또 이독성 약물 항생제 중에도 귀 청신경에 좀 데미지를 주는 그런 약물이 있어요. 아니면 청신경 종양 이런 게 있으면 청력이 가면서 이명이 옵니다. 이 참 그런데 일단 의사들은 제일 먼저 혹시 수술할 병이 아닌가 겁을 냅니다. 그 때문에 이명 환자가 MRI 찍어보고 하는 게 결국은 청신경 종양이 있는지 이런 확인해 보고 깨끗하다고 하면 결국은 남는 건 약물 치료와 청신경을 좀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 그밖에 없죠. 그 다음에 청각 외에도 청신경 외에도 이명이 있는 게 혈압이 있는 사람, 고혈압이 아주 높은 악성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귀에 소리 나요. 또 동맥경화 있는 사람도 혈관 속이 피가 도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혈관 속에 찌꺼기가 많이 있으니까. 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도 아까 질문 중에도 심장이 안 좋은 사람도 소리가 왕왕. 혈관에 머릿속 혈관 기형이 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수 있다. 그 다음에 빈혈. 우리 막 힘들고 지금 막 죽겠다 뭐 이래 하다 보면 위에 소리 윙 나죠. 빈혈. 그 다음에
갑상선이 안 좋은 사람도 귀에 소리 날 수 있어요. 또 당뇨가 조절 잘하는 사람도 귀에 소리 날 수 있어요. 또 턱관절, 또 아니 목뼈, 귀 가까운 쪽에 여기에 턱관절이야 목뼈 있어. 목에 뼈에 있어. 지금 소리가 나는 거. 우리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것 같이 짜그락 거리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뭐 정신과 환자도 소리 난다고 하는 사람하고 환청 들린 사람들 귀에 뭐가 들린다고 누가 죽인다고 막 소리 나는데 그 귀울림을 이명호소한 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 원인이 많단 말이에요. 뭐 제가 간단히 귀와 귀 외의 원인 얘기했지만 정말 다양한 원인이 많은 사람이야. 그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기계가 뭐 진료를 아직 못하는 이유겠죠. 모르겠 나중에 기계가 뭐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서 기계가 모든 대체해서 뭐 키오스크 같이 주문하는 같이 증상만 넣으면 뭐 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세상에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건 좀 요원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AI라고 해도 인간이 데이터를 넣어줘야 돌아가지. 데이터 없이 AI가 스스로 알아서 무슨 뭐 처방을 막 내고 수술하고 이런 거 아직 안 되잖아요. 인간이 조절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명은 참 힘든 병은 맞긴 맞는데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달라요. 윙, 쏴, 벌레 소리, 찌그러거리 소리, 찡, 바람 소리, 물 소리, 맥박 뛰는 소리. 이게 원인하고 달라요. 원인과 무관해요. 요 원인 같으면 이런 소리가 나고 저 원인 같으면 이런 소리가 나고 이건 없어요. 원인에 불문하고 귀와 귀 주변에 문제가 생겨가 자꾸 귀 정신경 자극하면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사들은 제일 문제는 의사들은 혹 수술할 병이 있어 그럴까? 수술할 병이 아닐까? 여기 제일 먼저 이제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수술할 병을 정신경 종양이 있는데 놔두고 계속 뭐 약만 주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때문에 이명과 난청이 오래되고 나거든. 특히 이명과 난청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얼굴 느낌이 이상하다, 뭐 어질거린다, 말도 어두운다 이런 얘기하면 당장 바로 MRI 찍어봐야 돼요. 형편이 안 되면 CT 찍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석증 있는 통증과 가버리는 신경과 병원을 가보세요. 신경과 가시면 돼요. 통증과 가면 보통 대부분 주사 치료합니다. 이 큰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넣는데 수술할 병이 아니면 주사를 많이 하죠. 그건 신경과는 신경과를 먼저 가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또 그 다음에 이병, 예를 들어 귀가 이병이 있다고 검사를 무슨 검사를 할 것이냐? 보통 청력 검사, 또 귀에 신경이 유발 전이 검사라고 해서 신경이 청신경이 잘 되는지, 또 CT나 MRI 같은 이런 검사에서 종양이 있는지, 또 피 검사 이런 거 해서 빈혈이나 갑상선 검사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또 귀에서 갑자기 가끔 삐 소리가 나고 어지러운 증상이 들 때 이건 병원 오셔야죠. 신경과를 오세요. 지금 봐서는 아직 귀에 그 난청은 아니고 그런 게 하니까 신경과를 오시면 됩니다. 어지럼과 결국은 이 귀 속의 청신경, 듣는 신경과 요 균형을 잡는 신경이 밸런스가 깨지면 자꾸 그래 올 수 있는데 그 신경과를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제가 사는 대구만 해도 신경의사들이 많아요. 고대학이 5군데 나온 신경의사들이 막 있어요. 병원마다 엄청 많습니다. 많고 돌발성 난청 재발할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돌발성 난청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귀가 뭐가 갔다고 두드리고 온 사람도 있고 수영장 갔다 온 같이 귀가 멍하다. 안 들린다. 난리 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로 두드려서 회복을 시키지만 재발하는 사람 왕왕이 있습니다. 어제는 귀에 소리 나거든. 병원에 오세요.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명이 있으면은 막 짜증, 백단, 불안하고 뭐 죽는 병 아닌가 걱정은 되고 병원에 가서 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환자 본인은 엄청 괴롭고 남들은 뭐 병이나 인정도 안 해주고 혼자 밤마다 울면서 지내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일단은 치료는 대부분 약물치료 하는 거지. 약물치료. 우울하고 불안, 이명 다 연관이 됩니다. 대부분 우울, 불안한 사람이 이명 올 수도 있고
이명이 있는 사람이 거꾸로 우울과 불안이 동반되기도 하고 연관이 서로 됩니다. 서로 이게 다 구조적인 문제, 기능상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 이번에 경북지가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주변에 믿던 뭐 다 타버렸죠. 다 타버린데 꼭 산불 났는데도 있지만 산불 근방에 사는 사람도 데미지를 받았잖아요. 산불이 안 나도. 왜냐? 마을이 뭐 피난을 가고 저 앞산이 불타고 있으니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과 이명은 제가 봐서는 제 경험상에서는 거의 동반자 비슷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건 제일 이런 경우 문제는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본인이 괴롭다고 하는데 뭔가 나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좋겠다. 진짜 뭐 병이나 나왔으면 좋겠다고. 병원마다 가도 MRI 찍어도 나왔지도 안 하고 본인이 괴롭고 자기는 뭐라 나와갖고 가족들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다 얘기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봤어요. 그 정도로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우리가 달리기 할 2인 삼각하는 게 있죠. 2인 삼각 둘이 발 묶고 뛰기.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환자가 저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대학병원 이런 데 오랫동안 있어 놓으니까 환자들이 듣고 오는데 얘기를 하면은 좀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괴로워 죽겠는데 뭐 친구들은 병 취급도 안 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저는 우선 들어봅니다. 들어주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엄청 괴로웠겠구나. 엄청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겠고 짐작이 갑니다. 그 우울, 불안, 이명 더구나 몸에 한 군데를 아프면은 따라오는 거예요. 야, 수술할 문제 아닌가? 걱정도 되고 이건 죽는 거 아닌가? 병시 되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뭐 괴롭죠. 괴로운 상황이고 그러면 일단 이명은 대부분 약물치료를 하죠. 그러고 되도록이면 조용한 환경에 있는 게 좋고 물론 시끄러운 환경에 가면 이명은 줄지만은 시끄러우면 이명 잠깐 잊어버리죠. 시장 복잡한 데 가면 이명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때 저녁에 조용할 때 왁신 거리니까 백색 소음 얘기도 했고 또 피곤하면 이명이 더 많이 와요. 아주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하면 이명이 더 오고 또 커피 같은 거 커피를 좀 여러 잔 마시면 이명이 더 올 수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또 음식을 너무 짜게 먹는 분들 소금기를 조금 줄여야 돼요. 이명 있는 환자들을 음식을 너무 짜게 먹지 마라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명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명이라는 병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병인지는 저는 현재 아직 이명이 난청이 없습니다. 없는데 환자들을 보면 삶이 피폐해져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고생하고 병원을 또 전국을 돌아다니고 가도 별 이야기 없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막 괴로운 사람 많은데 일단은 같이 노력해 보자. 이것이 저희 지론이고 사람마다 다르죠. 의사마다 뭐 전국 의사가 한 12, 3만 될 건데 그중에 뭐 여러분 좀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똑같으면 기계 좀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명이라는 것은 마무리를 하자면은 귀울림이다. 귀울림. 귀가 왁신 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남들은 모른다. 본인만 괴롭다. 그리고 우울증, 불안증이 온다.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명 하나의 병은 아니에요. 하나의 증상이지.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것이 귀울림이 드러난다. 그래 원인은 크게 잡으면 두 가지가 있다. 귀 때문에 그러냐? 귀 주변 때문에 그러냐? 귀 가는 청신경이 청각, 이 듣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명이 오느냐? 아니면 청각 외에 청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 근육, 신경이 자꾸 자극이 돼서 오느냐? 두 가지가 큰 문제다. 그리고 이명이 있으면 걱정되는 것은 이명만이 있는데 그거다가 난청까지 귀울림이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오늘 왔는 67세대, 57년생인데 그분이 양쪽 귀에 보청기를 하고 왔는데 보청기를 하고 나 소리 안 들려서 저한테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안 됐어요. 안 되는데 귀가 울리는 사람이 귀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난청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난청. 그런데 귀울림이 있으면서 난청도 있고
얼굴도 감각도 이상하고 말도 좀 어두운 것 같고 이러면 반드시 머리 사진 찍어 봐야 돼요. 혹시나 정신이 종양이 있는지 꼭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청각 외에도 많은 원인이 있다고 얘기했죠. 무슨 뭐 혈압, 동맥경화, 심장, 빈혈 이런 게 있다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이명은 정상이다. 정상인데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 가서 조사를 하라. 그리고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해서 깔아준다. 그 내용이고, 귀를 혹사하지 마라. 피곤하면 짜증난다. 그 귀를 혹사하는 것을 좀 그런 환경을 좀 피하는 게 좋고, 식사로서는 소금기 좀 줄이면서 커피 좀 줄이고 담배 좀 줄이고 그리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면서 아까 허리 아프고 한데 이런 데 대해서 MRI 깨끗한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 병은 혼자 어떤 분이 마지막 질문이 약물 부작용 때문에 이명이 오면 그러면 그 약을 빼야죠. 그래서 요새는 약에는 좀 설명서가 붙기 때문에 의사들이 벌써 압니다. 이런 약은 이명이 올바른 약이다 알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는 바로 약을 빼야 돼요. 그걸 고려하시고, 오늘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한 달에 항상 세 번째 수요일 세 번째 수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신경과적인 궁금한 점 있으면은 모아놨다가 같이 상의하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